47쪽 90번 하나 보고 갑시다. 연습 문제죠. 그림과 같이 4,0과 마이너스 4,0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고요. 그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랍니다. 초점이 4,0과 마이너스 4,0이 초점인 쌍곡선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랍니다. 주축끼리는 안 나와 있지. 그리고 F를 초점으로 하는 Y축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그러는데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H고요. PH 대 HF가 3대 2루트일 때 A제곱과 B제곱을 곱해라. 일단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있고 뭔가 간격이 다른 것 같아요. 얘를 초점으로 하고 Y축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P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여기가 F인데 HF가 여기 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죠 일단. 일단 포물선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초점까지 여기 이긴 거는 명백하잖아. 한가운데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P 값이 2가 되는, 그죠? P 값이 2가 되는 포물선이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포물선 방정식은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PF랑 PH가 같은데 HF 대 pH가 3대 1루트이다. 여기도 1루트입니다. 얘는 생겼다는 거죠. AB를 구하라는 말은 쌍곡선식을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쌍곡선식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니까 이런 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a제곱 빼기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제곱을 물어봤다. 일단 쌍곡선이니까 쌍곡선 정의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거 빼면 2A란 말이지.
P점 좌표가 나오네요. 아, 이게 딱 2루트인 게 아니라 B잖아. 그럼 2루트 K 이래야 돼. 2루트 K. 아,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니까. 일단 요 길이는 4고요. 이 길이는 3K고 이 길이는 2루트 2K 이럽시다. 여기도 2루트 2K겠지. 3K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요 Y좌표 제곱이죠. 맞아요. 3K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Y좌표 5H의 제곱 5H의 제곱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P점이 2루트 2K, 5H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5H의 제곱은 8에 2루트 2K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K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식이 9K의 제곱은 16 더하기 요거 8, 16 루트 2K 마이너스 16이니까 K는 9분의 16 루트 이렇게 되나요? 왜 달라? 잠깐만. 왜 다르지? 3K의 제곱, 9K 제곱이 맞는데 9K 제곱은 4 더하기 5H 제곱이고 아 여기가 5H 제곱이 아니구나. 맞는데? 5H 제곱 5H 제곱은 8에 2루트 2K 마이너스 내가 쌍곡선식을 잘못 배웠나? Y제곱은 4P X에서 P가 2잖아. 초점이 길이가 2잖아. 맞는데? Y제곱은 8X에서 X 방향으로 이만큼 맞는데? 왜 다르지? K는 양수로 성정을 하면 되는데 HF 미안합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루트이네요. 여기가 2루트이네요. 그죠? 뭐가 이상하더라. 그러면은 여기가 2루트 2K의 제곱이고 여기가 3K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8K 제곱은 16 더하기 24K 마이너스 16이니까 K는 3 네 이렇게 되겠죠. K가 3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길이는 9고 이 길이도 9고 그럼 OH는 얼마니? 8, 7, 18, 56 뭐 2루트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루트 14 이렇게 끝났네.
이러면 근데 그림 어지간히 못 그렸구나. 여기가 9거든.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9여서 이 길이가 나오죠. 잠깐만. 여기가 9가 아니라 여기가 9지. 여기는 9고 여기는 3K가 아니라 이 OH 길이. OH 길이 얼마? 루트 56. 그냥 루트 56 이럴게요. 루트 56. 그죠? 여기 OH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길이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9 뺀 게 2A니까 A가 나오죠. A 나오면 어디 갔어? A 나오면 B도 나오죠. 이해됐어요? 잘 바꿔줘가지고 순간 당황했네. 뒤쪽에 접선 쪽에도 질문 있네. 이거 정리하고 좀. 접선 내가 타원까지 다 안 했어도 다 똑같은 건 알겠지, 그지? 공간도 영어로 갑시다. 80쪽입니다. 공간도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2학기죠.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기본 도형에 대한 얘기를 좀 반복하고 그 다음에 뭐 삼수선의 정리라든지 정사형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개념 한 2개 정도 배우고 나면 끝나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제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정사형 이렇게 세 가지 용어와 그 사용에 대해서 알면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 외에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보는데 공간도형 자체가 조금 빠르게 받아들여지는 친구들이 있고 공간에 있는 도형을 아무래도 평면에 그려서 표현하다 보니까 빠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웬만하면 직육면체 그려서 판단하면 되고요.
특별히 뭐 안 될 만한 거는 뭐 아까 얘기한 삼수선의 정리나 정사형, 이면각 이런 쪽에서 그런 내용 이용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80쪽 내용 뭐 공간도형의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삼각뿔, 집중면체 이런 입체도형이라고 표현하는 애들을 이제 공간도형이라고 부를 것이다. 뭐 그래서 뭐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래서 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다.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겠지.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인데,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유한다. 네, 직선을 공유하면서 평면이 그냥 책 펴보면 돼요. 책 펴보면 가운데 직선 공유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되고, 평면의 결정 조건을 이거 요즘 중학교 새로운 개정에는 중학교 과정에 빠져 있긴 한데 우리는 배웠잖아. 평면의 결정 조건 중학교 1학년 때 맞죠? 서로 다른 세 점, 평행한 두 직선, 그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뭐냐 한 직선과 한 점 뭐 이런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반복적인 얘기고요. 얘가 뭐 특별히 뭐 더 정해지는 거 아니 늘어나는 건 없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그리고 공간도형에서는 꼬인 위치까지 뭐 일치한다 뭐 이런 것까지 있죠. 그죠? 뭐 크게 내용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죠. 직선과 평면이 그러니까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한 직선에서 만난다, 그죠? 교선이 생긴다, 혹은 평행하다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굳이 뭐 나왔고 안 나왔다를 따질 거 없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평면이 일치한 데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냥 문제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번. 공간에서 4점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4개의 점 중에 3개 뽑으면 됩니다. 4가지에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 요 얘기 같은 얘기로 160번을 한번 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100 필수 1번에서 160번을 보면 이런 사각뿔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각뿔이 있어. 그러면 5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으면 그 뭐야 평면이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 4점이 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한 평면에 있는 거에서 3개 고른 걸 빼. 그럼 이 평면 자체가 사라지니까 하나 더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그 뭐 삼각형 개수 구하고 뭐 직선 개수 구하고 하던 거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특별한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2번을 보면 오른쪽과 같이 다음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AD의 평행한 모서리,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평행한 면, 만나는 면, 포함하는 면. 내가 이걸 풀어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 있으니까 예제가 나온 거야.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나온 것 뿐입니다. 물론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오는 163번처럼 정팔면체도 나오는데 정팔면체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정팔면체는
어쨌든 이 꼭지점을 연결하면 얘가 무조건 정사각형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못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그려도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그려도 정사각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정사면체는 그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문제 읽어가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뭐 꼬인위치 평행한 거 뭐 이런 것들 따질 때 정사각형까지 생각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평행 뭐 이런 얘기인데요. 또 85쪽 읽어보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다 이래.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L을 포함하면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해보세요. 이쪽 면이 알파고 이쪽 면이 베타예요. 직선 직선 L을 포함하는 베타가 있고 L과 알파가 평행해. 이래도 평행이고 이래도 평행이고 이래도 평행이에요. 근데 둘의 교선 M이 있어. 그럼 M과 L은 평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알파와 얘가 평행이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일단 이겁니다. 교선하고 평행이란 얘기야. 교선하고 평행한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와 만날 때 두 교선 LM은 평행하다. 밑에 그림 보면 돼요. 그림 보면.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와 교선 L에 평행한 평면 감마가 있다.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MN이라고 할 때 직선 MN은 평행하다. 저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거 잘 보면 이해될 겁니다. 참고해서 1번에서 교선일 때는 평행하지만 1번에서 M이 교선일 때는 평행하지만 그냥 알파랑 L이랑 평행하다고 해서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평행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항상 교선하고만 평행하다. 직선과 평면의 평행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돼요.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면 직선 L과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 네,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한데 당연한 거 아니야? 평면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직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얘랑 평행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평행한 두 직선 LM에 대하여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직선 M과 평행하다. 이것도 LM이 애초에 평행하니까 LM이 애초에 평행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평면과 평면의 평행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 베타라고 할 때 평면 알파 베타는 평행하죠. 네.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3단윤법이죠. 알파 감마도 평행하다. 그죠? 자연스러운 얘기니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필수 문제 봅시다. 한 평면에 있지 않은 A, B, C, D에 대하여 3분 AB, BC, CD, DA의 중점을 각각 EFGH라고 한다면 EFGH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거 삼각형의 중점 연결하는 건데
이런 거야. A, B, C, D인데 말하자면 세 점은 평면을 이루니까 A, B, C가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B, C, D가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된 느낌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서 A, B, C가 있고 B, C, D가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이런 느낌에서 A, B의 중점, B, C의 중점, B, D의 중점, C, D의 중점은 평행사변형이다. 당연하지. 이거의 절반이고 평행하고 이거의 절반이고 평행하면 길이가 같고 평행할 테.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여기 안에 끼는 평행사변형이 생긴다는 느낌이겠지. 이해됩니까? 우리 답지에 있는 그림 그 그림입니다. 이해되죠? 그런 얘기. 이걸 그려줬으면 편했어. 정사면체에서 바닥하고 요 면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정사면체에서 바닥하고 요 면에 대한 얘기다. A, B, C, D. 그러면은 B, C 기준으로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야 지금. 이도형이 평행사변형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뭐 165번이나 164번 그 삼각형의 중점 연결하는 내용 가지고 뭐 푸는데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또 넘어갑시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얘긴데요.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오죠. 어떤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수선의 발을 지나가는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요 수직인 직선은 다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 알고 있어야 하고요.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오른쪽과 같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L과 M에 대하여 직선 M 위에 한 점 O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 L-를 평면에서 만나게 그리면 크지 않은 두 직선 L-와 M이 이루는 각 중 크기 않은 쪽의 각을 LM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특히 L과 M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 LM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이것을 L과 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대해서도 각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꼬인 위치인데 어떻게 각을 얘기한다고요? 어떤 평면이 있다고. 직선은 기본적으로 다 평면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직선 L이 있는데 얘를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그림자를 비추는 거죠. 그림자를 비춰서 이렇게 생기면 이쪽 각을 얘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수직이면 얘네 둘도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꼬인 위치여서 두 직선이 직접적으로 수직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조금 확장돼요. 어떻게 확장되냐면 중학교 때는 얘랑 얘가 수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해됩니까? 하지만 지금은 얘랑 얘가 꼬인 위치지만 둘이 이루는 각은 얘가 이 평면으로 가보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꼬인 위치여도 각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필수 4번으로 갑시다. 필수 4번을 보면 정사면체의 모서리 중점 그렇게 되겠죠. AMD 자 일단 BC와 평면 AMD BC와 평면 AMD가 수직이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이시오니까 증명하라는 얘기죠, 그죠? 보이시오니까 증명하라는 얘기다. 여기가 수직이죠. 여기도 수직이고. 그러면 BC라는 직선은 BC라는 직선과 평면 AMD가 만나는 수선의 발이 M이에요. M을 지나는 두 개 이상의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과 직선이 수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평면에 꽂혀 있어. 수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이 평면에서 요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되는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애랑 얘랑 수직이야. 한 개 가지고는 안 돼. 한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얘랑도 수직이야. 아 그러면 평면과 직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얘가 어쨌든 요 AMD 평면하고 만나는 교점이 M인데 M을 지나면서 AMD 위의 직선 평면은 원래 더 펼쳐지는 건데 지금 말하자면은 AMD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야. 더 펼쳐지는 거라고 평면은. 근데 얘랑 얘가 수직이고 얘랑 얘가 수직이면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뭐 굳이 말로 길게 쓰자면 직선 BC와 평면 AMD의 교점 M을 지나는 직선 MD와 AM에 대하여 MD와 BC가 수직이고 AM과 BC가 수직이므로 이런 거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BC와 AD가 수직이다. BC와 AD가 수직이라는 건 BC와 AD가 수직이라는 건 BC가 있는 평면에다가 AD를 갖다 붙일 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아니면 AD가 있는 평면에다가 BC를 갖다 붙이던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BC가 있는 평면을 AD와 평행하게 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BC라는 이건 직선이잖아, 지금. 어떤 평면 AD가 이렇게 있는데 BC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랑 평행하게 이런 평면을 하나 갖다 놨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뭐만 하면 끝나는 거냐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수직이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얘가 여기가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수직으로 된 직선이 있으면 얘가 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갖다 꽂히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꽂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AD가 있는 평면에 얘가 그대로 움직여서 가서 꽂히게 돼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디랑 만나게 돼 있냐면 AD에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AD에 그대로 수직으로 움직이면 중점하고 만나게 돼 있겠죠. 이해됩니까? AD에 중점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C와 AD가 수직인데 이게 꼬인 위치까지 적용을 하면 BC는 AMD의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인 거예요, 결국. 왜냐면 원래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꼬인 위치를 수직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수선의 발을 지나는 애랑만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인 위치까지 적용을 하면 얘가 일로 옮겨와도 수직이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일로 오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괄호 2번은 BC와 평면 AMD가 수직이므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꼬인 위치에 각까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그 평면 위의 직선하고는 꼭 수선의 발을 지나든 안 지나든 무조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166, 167은 약간 그 중학교 때 나오던 형태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죠? 풀어보면 돼요. 91쪽으로 갑시다. 91쪽에 필수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B2와 B2 어디 있어? 아, 대각선. B2와 CG. B2와 CG. 네. CG가 B와 CG가 꼬인 위치니까 CG가 BF로 옮겨가면 됩니다. 이해돼 안 돼? 그럼 45도예요. 알아듣죠? B2와 B 대각선과 AC. 대각선과 대각선은 B2를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CH로 보내면 됩니다. 이해돼요? B2를 CH로 보내. 그러니까 꼭지점 하나, 그러니까 그 점 하나를 공유하게 옮기면 돼요. 그러면은 AC와 CH와 AH 길이가 같아져서 정삼각형이어서 60도입니다. 알아듣죠? AD와 B, AD와 AD와 B는 B가 있는 평면으로 옮기기 힘드네. 그러면 B를 이거 봅시다. 안 그리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기왕 그려야 되니까 그립시다. B2와 바로 2번부터 합시다. 바로 1번은 간단하니까. AC 이렇게 되면 여기가 H. B2가 이쪽 평면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그림이 좀 내가 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길이가 다 같아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어서 얘가 여기가 이루는 건 60도가 된다는 거죠. 바로 2번이고 바로 3번은 B2와 AD 요건데 AD가 여기로 오면 되거든. AD가 여기로 오면 돼요. AD가 여기로 오면 어렵지도 않네.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직각이에요. 얘가 A고 얘가 루트 2A고 얘가 루트 3A여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90도에. 아니 빗변이 여기잖아. 진짜 여기가 90도야.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생각 안 하더라도 이 직선이 이 평면에 이거 옮기지 않았어도 되네. 이 평면에 이 직선이 수직이에요. 수직이니까 수직인 평면 위에 모든 직선하고 수직입니다. 최대한데.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알아듣죠? 오케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함수선 정리, 이면각 할 수 있으면 정사형까지 안 되면 이면각까지는 할 겁니다. 새로운 내용들 봅시다.